안녕하세요. 정플라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 제목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기적의 기분 사용법.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우리의 감정을 돌볼 여유도 없고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울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지친 분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이자 기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짓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혹시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둘째,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남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는 튼튼한 체력에서 시작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나의 그릇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남의 문제 제기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자신의 그릇이 드러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된다.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공격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상대를 괜히 원망하게 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더라도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본능이 우리가 잘못을 직면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이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지적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다. 자기 부정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온 세상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다.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까? 이런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모두 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 밖으로 표현해 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지기는커녕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린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평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된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를 치켜세우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친구에게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듯이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다. 넷째,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통제욕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마음속에 일시 정지 버튼 누르기.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 만한 일인지를 따져보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다.
5번째,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는 마음은 욕심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 2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요즘 나는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기대감이 생기면 겁을 내기보다 충분히 기대하려고 한다. 기대를 걸어 잠그는 버릇 덕분에 실망을 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덜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막는 것에 쓰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다. 실망하는 삶이 두렵지만 기대 없는 삶도 두렵다. 기대가 보내는 행복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6째, 힘이 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풀어주자.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친구에게 해주는 조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그 조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일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 자신임을 기억하자.